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봉산 탈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원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서정 갈래의 흐름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 갈래의 흐름을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극 갈래의 흐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극하고 교수의 갈래까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극 갈래는 여기 봉산 탈춤 하나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극 갈래고요. 그 다음에 봉산 탈춤이고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봉산 탈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볼게요. 봉산 탈춤 첫 번째는 극 갈래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극 갈래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산 탈춤 공연 영상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봉산 탈춤의 제6과장 그 공연 영상을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산 탈춤의 본문을 학습해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까지 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봉산탈춤 1교시입니다. 극갈래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시험에도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외웠던 2차 수행으로 외웠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극갈래라고 하는 거는 극적인 사건을 서술자를 통하지 않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특징이 서술자가 없어요.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러면 인물의 대사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 혹은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보여주기의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갈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서정갈래는 거기 있는 화자가 대신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극갈래는 이러한 서술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 그리고 현재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보여주기의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갈래에 비해서는 작품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공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여러분들 그 봤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남자라는 작품에 보면은 그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녀요. 그 남사당패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천대를 받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극 해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연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벌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표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생산되는 작품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탈춤이 나왔고요. 이 탈춤이라는 거는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통 연극의 소중한 유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탈춤과 인형극 모두 이제 민속극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속극은 민간에서 구비 전승되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음악하고 춤이 결합된 종합 예술을 우리는 민속극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탈춤과 인형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춤과 인형극은 이 민속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회 별신구 탈놀이, 탈을 쓰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산 탈춤이라고 해서 이제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 탈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인형극인데요. 인형극은 떠돌아다니는 연애 집단인 남사당패가 공연한다. 그 왕의 남자에, 영화 왕의 남자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요 남사당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형을 갖고 대화하듯이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요 꼭두각시 노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형을 조종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창극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이제 개화기고요. 창극은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누어 맡아 연기하면서 창을 하는 방식으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0년대 들어서 등장한 이제 무대 예술이고요. 한 명의 창자가 고수의 북잔당과 추임새에 맞춰 진행하는 판소리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심파극입니다. 심파극은
1910년대에 형성돼서 1940년대까지 대중의 큰 인기를 끌었던 통속적인 대중오락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파극에는 주로 뭐 은세계라든지 병자 3인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었고요. 그런 작품을 거쳐서 이제 현대 희곡으로 오게 됩니다. 현대 희곡은 1920년대 사실주의 연극에서 시작된 근대적 형식의 연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주의적 특징을 지녔으나 점차 다양한 실험극이 등장하면서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서 이 극갈래라는 거는 조금 이제 중심 갈래가 아니라 주변 갈래기 때문에 자연히 작품 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라디오, 텔레비전, 그런 데서 드라마 대본 있죠.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뮤지컬 대본 등 다양한 극 작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교시 봉산탈춤의 제6과장 공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봉산탈춤의 이제 본문 내용을 학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교과서 20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204쪽을 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04쪽에 보면 거기에 등장인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탈이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봉산탈춤이라고 해서 탈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6과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양반춤의 대본이라고 하는데 주인인 양반과 종인 말뚝이의 대결을 통해서 사실은 양반이 주인이니까 좀 더 우세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종인 말뚝이가 양반의 횡포와 위선을 풍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조선 초기처럼 양반과 종의 그 관계가 분명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관계가 변동되던 그러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6과장 양반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말뚝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가 있겠어요. 말뚝이 신분은 채찍을 들었으니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부가 되겠죠. 말을 모는 그 마부임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이의 신분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거리 장단은 굉장히 느린 장단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 행진곡이나 춤의 반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뚝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소설 같으면 서술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문이나 대화나 행동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필요 없는 것이 이 극갈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양반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점잖은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점잖은 피우나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양반의 희화화라는 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그한 어색한 행색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방 삼형제 맞이는 셋님, 첫째가 셋님이라는 거죠. 혹은 뭐 생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서방님, 그 다음에 끝은 도련님. 그러니까 양반 삼형제 첫째가 셋님, 그다음 둘째가 서방님, 셋째가 도련님입니다. 그래서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보통 여기 선생님 여기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관을 쓰고 이렇게 흰 창옷을 입은 것 보니까 아마 양반 신부님을 나타내는 복장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다 하면서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셋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청이가 뭐냐면 언청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거. 그래서 윗입술이 갈라져서 그거를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셋님은 언청이가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라고 하면서 양반을 희화화하는 두 번째 신체적인 결함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부채와 장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죠.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도구입니다 하면서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든지 이렇게 도구를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아까 첫째하고 둘째는 요 언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반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대요.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204페이지 위에 보면은 말뚝이 말고 생원 보세요. 그 코 밑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거기가 갈라진 부분이고 서방을 보면은 하나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도령은 입이 이렇게 삐뚤어 돼 있죠. 그래서 모습을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생각보다 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채통도 없고 방정맞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반을 희화화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색한 행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체적 결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통 없고 방정맞은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옆에 보기 전에 왼쪽에 보면 말뚝이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요거는 요 다음 부분 하고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까지가 방정맞게 군다 여기 부분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부분 보면 말뚝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뚝이에서 나와서 가운데쯤에 나와서 이제 가운데로 등장해서 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담. 앞으로 내가 말을 시작할 거야 라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관객들한테 자, 나 이제 시작해요 하면서 제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음악과 춤이 멈춘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야기합니다. 양반 나오신다 이렇게. 그리고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뭐 이런 것들, 좌의정 이런 삼정승 그리고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처럼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잘량이 뭐냐면 털이 붙어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 가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 가죽의 양자에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개다리 소반은 그 소반인데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그거를 개다리 소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니 그 개가죽 쓰는 그 계잘량의 양자에 그 다음에 그 상에 다리를 상징하는 개다리 소반에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양반을 계잘량과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뭐가 똑같냐면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양반하고 계잘량의 량자 그리고 개다리 소반의 반자 그래서 요게 같다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작부터 보면은 굉장히 놀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본 부분인데 이렇게 말뚝이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유발하냐면 되게 앞에 얘기하면서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오는 줄 알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계잘량과 개다리 소반에서 온 양반 그래서 마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 양반의 뜻풀이를 하면서 양반의 보잘것없는 것과 연결시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그랬더니 양반이 이제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야,
이놈 뭐야? 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아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 삼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놀려놓고 너 뭐야? 라고 했더니 아닌 척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합창하면서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근엄하고 똑똑한 척을 하지만 말뚝이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아서 굉장히 양반들이 몸에 똑똑하지 못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여기서 말하는 춤이 뭐냐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쉬라고 하면은 이제 제담이 시작된다고 했죠. 제담 시작. 그럼 제담의 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춤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은 우리 화가 났더라도 같이 춤추면 뭔가 정이 싹트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여기도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돈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하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말뚝이가 쉬하고 아까 쉬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새로운 제담의 시작과 그다음에 플러스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킨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반주가 그친다. 아까는 이제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누굴 얘기하냐면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현실적인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잘못 썼죠, 선생님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만약 연극이다 그러면 연극하면서 어이 그 사람 내 말 좀 들어보고 하면서 관객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하고 객석에 구분이 없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현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말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은 이제 담뱃대 파는 가게입니다.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그 다음에 자문죽을 한 발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깍지 희자죽 그 다음에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평민인데 이 평민인 관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누구만 피울 수 있냐면 원래는 양반들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민들한테 피우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반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양반을 놀리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양반만 필 수 있는 담배를 마음껏 피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양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양반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뭐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는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분명히 아까는 담배 피라고 하고 놀라고 이야기해놓고 양반이 뭐야? 라고 하니까는 반대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따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때 양반들이 합창합니다.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했더니 국거리 잔당으로 춤을 춘다. 아까 얘기했죠. 춤을 추면 어떤다고? 그죠? 제담이 마무리되고 이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말뚝이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또 쉬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춤과 반주가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하면서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악공들한테도 말을 걸어. 아까는 관객한테 말을 걸고 이번엔 연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밴드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뚝이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라고 했죠. 바가지 장단은 뭐냐면 바가지를 엎어놓고 치는 장단.
여러분들 뭐 난타하듯이 이렇게 바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음 육률이 뭐냐면 옛날에 중국 음악에서 5가지 소리와 6가지 율조로 굉장히 격조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뭐 하라면 저기 나뭇잎 뽑아다가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장단도 이렇게 바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양반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말뚝이가 또 안 한 척을 하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좀 이해가 가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그랬더니 말뚝이가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용두 해금 북 장구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려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하면서 아 양반들 뭐라고 들었어?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연주하라고 했어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하겠죠. 합창하면서 건건드레 치라 하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하니까 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쉬가 또 돼야겠죠. 그죠? 쉬 하면서 또 다시 제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춤과 장단이 그친다 하면서 말두가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예라고 했더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아서 일조식하고 일조식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이 원님은 그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발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찾아다녀도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원이 노시인 생원인가 봐요. 노생원. 근데 이거를 발음의 유사성을 하기 위해서 노새는 타고 다니는 그 말 있죠. 그 말한테 원님이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가 똑같이 이 노생원하고 이 생원하고 이 말하고 똑같다고 지금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면서 양반에 대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없습디다? 지금 뭔가 격식을 차려도 되지 않는 약간 반항하는 표현인 것 같죠. 그래서 양반에 대한 반항심이 담긴 말투. 그러니까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을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진짜 양반 같지가 않아. 너네 약간 가짜 양반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그럼 양반들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말뚝이가 변명을 하고 그러면 양반이 안심을 하고 다시 춤을 추고 또 반복되는 구조인 거죠. 어떤 구조인지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원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하면서 세처라는 것은 우도론의 숙소를 존대하는 말. 그러니까 숙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이제 높인 말이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현대시대의 연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갑자기 무대가 까매졌다가 다시 무대가 이렇게 열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져 있거나 이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채찍을 갖고 원을 쭉 그리면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공연하는 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공연하는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주변을 구경꾼들이 동그랗게 메웁니다. 그러니까 딱히 특별한 어떠한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탈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철을 잡아놨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깃이라고 하는 거는 외양간, 마구간, 그 다음에 닭 둥우리 등에 깔아주는 집이나 마른 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양반이 이야기하잖아. 내 숙소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구간이죠. 그러니까 마구간을 새철하고 잡아놓은 거죠. 지금도 또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양반을 짐승과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양반이 또 화를 내겠죠. 그래서 생원이 이놈 뭐야? 라고 했더니 다시 이제 말뚝이가 변명을 할 차례죠. 그랬더니 이 양반 어찌 됐어? 좌좌오향의 털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다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좌좌오향의 털을 잡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량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대.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호박 주초에 산호 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칫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은 단박정령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멋있는 그 집의 모습을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보면 뭐가 붙어 있고 동쪽으로 보면 뭐가 붙어 있고 하면서 글씨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보면 동대문, 남대문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씨가 붙어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글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니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그리고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녹 요강, 그 다음에 노대야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 이거는 이제 거칠게 썬 이제 담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까지는 굉장히 막 다 치켜 세워줬어요. 막 되게 좋고 막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막 금으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집들은 석가래라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고 엄청 좋아요. 근데 갑자기 삼털 같은 칼담배? 그러니까는 담배라고 하더라도 뭔가 잘게 제대로 썬 건데 여기는 거칠게 썬 담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계속 놀리는 부분이 계속되는 거죠.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뚝이는 앞에서는 양반이 주로 쓰는 한자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막 양반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평민의 비속한 어휘를 사용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양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지금 새처를 어디다 마련했다고 화를 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을 막 설명을 해요. 지금 말하면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거는 좋은 집을 설명을 하다 갑자기 뒤에 담배를 준비했는데 그 담배를 저 똥물에다 이렇게 죽여놨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생원이 이놈 뭐야? 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다시 이제 변명을 하죠. 이 양반 어찌 됐어?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합창을 하면서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춥니다. 한참 춤을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박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1부분입니다. 전개 1부분은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재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면 물음표가 되어 있죠.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극의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계속 봤죠. 하나의 재담이 끝나고 난 뒤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쉬라는 말에 맞춰서 음악과 춤이 멈추면서 새로운 재담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개 1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